네. 제 눈은 아직도 말도 못하게 괴로워요. 그냥 힘들게 작성한 글입니다. 괴로움을 이기면서. 네. 오늘 작성한 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서 등록하려고 합니다. 검찰 수사 기록은 물론 사법부의 공판조서 및 변론조서까지 형편없이 꾸며져야만 합니까? 2022년 1월 20일 등록 작성 작성 등록 그렇죠. 아직 작성 등록은 안 적었어요. 그런데 이거 3일 전에 만들어 놓은 저기예요. 제목이에요.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공판조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엉뚱한 글이 나와버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원하던 그 추살표가 거의 완성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출사표를 써본 거예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써본 거예요. 조광수 검사가 앞장서서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우겨대기 위해 형편없이 꾸며야 했던 고소인 진술조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이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들어내는 그 공판조서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날짜와 왜곡인가, 그거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저기에요. 아무튼 간에 죽음의 자유를 화랑간창이 되기 위해서 죽음의 자유를 쟁취하려면요, 글다운 글을 써야죠. 작성해야죠. 모든 국민이 김경란이가 왜 화랑간창이 되겠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그 화랑간창이 돼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과 전략과 그동안의 노력과 연구와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서 공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지금 엉뚱한 글을 작성한 것 같아요. 한번 작성이 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1. 저의 진술. 1981년 7월 1일 교학사에서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때 교학사 사장이 금성출판사의 역사 만화를 그린 신동우 화백이 50만 원을 받았으니 화료는 8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 촬영했던 일이 있는 저기예요. 그 글이에요. 화면이고요. 2. 1991년 10월 22일 조광수 검사가 형편없이 꾸며버린 조광수 검사를 대신해서 참여 계장이 그 참여 계장이 있고 또 뭐 검찰 수사관이 있고 그렇게 몇 명이 검사실 하나를 구성하는 거죠. 검사실을 구성하는 그 인원 중에 참여 계장이 있대요. 참여 계장이 꾸며버린 형편없이 꾸며버린 진술조서 내용. 양철우가 신동우 화백 그림을 그리면서 50만 원을 주었는데 저에게는 85만 원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기. 이게 교학사 사장이 금성출판사의 역사 만화를 그린 신동우 화백이 50만 원을 받았으니 신동우 화백은 1,000만 원을 받았대요. 그걸 2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화료는 8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기준점을 둬야죠. 도대체 신동우 화백이 얼마를 받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터무니없는 착취인가 아니면 다른 출판사가
보편적으로 예 주는 화료인가. 네, 그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50만 원을 1,000만 원을 50만 원으로 후려쳤다는 거예요. 네. 네, 진술조서가 작성되면 진술인은 꼼꼼히 확인한 후 고칠 것을 고친 후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네, 누구예요? 네, 대법원장님, 네, 검찰 수사 받아서 네, 열 몇 시간 동안 네, 진술조서를 작성했대요. 피의자 진술조서죠. 네, 그리고 네, 이거를 꼼꼼히 따진다고 네, 열 몇 시간을 네. 네. 하나에서부터 까지 전부 고쳐놓고 빼버리고, 네. 그거 일일이 기억하는 것도 힘들고요. 형편없이 조작한 거는, 왜곡한 거는, 네, 뭐를 어떻게 고쳤는지 알지만, 빼버린 거는요, 열 몇 시간씩 네, 조사를 받고 나면요, 그거 다 어떻게 기억을 해요? 빼버린 것까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네. 빼버린 게 무지 많아요. 중요한 건 다 빼버려요. 그런데 도저히 빼버릴 수 없는 것만 기록해서 철저히 조작해서 기록을 해놓죠. 네. 얼마나 엉터리면은 그렇게 열 몇 시간 진술한 걸 열 몇 시간 꼼꼼히 따져봐요. 자기 혼자. 네. 그거 대법원장이고 정말 특별한 그 직위에 있던 사람이니까 가능하죠. 일반 피고인 고소인이 그게 가능할까요? 어림짝도 없겠죠. 그런데 그런 전례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좀 꼼꼼하게 따져봅시다 하고 똑같은 짓 열 몇 시간 동안 누구도 열 몇 시간 누구도 열 몇 시간 고쳤다는 기사나 본 일 있어. 나도 당신들이 엉터리로 기록해놨으니까 열 몇 시간이라도 고쳐봅시다 하고 처음부터 아예 고치지 않게끔 미리 정확하고 명확하게 타이핑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도 열 몇 시간 고쳐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고 예고를 해버려야죠. 그렇다면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이었던 한국 역사 만화전집 14권을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는 대가가 건당 85만 원으로 정해진 원인을 검사가 이토록 엉터리로 꾸며서 기록했건만 제가 너무나도 중대한 지금 오타가 났어요. 너무나도 중대한 조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어수룩한 위인이었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서명 날인했던 것이 분명합니까? 이 대목을 제시하면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아줌마가 못 보고 지나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신경질적으로 저를 질책하는 판국이었는데 이 대목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못 보고 지나친 것입니까? 아니면은요 검사가 이렇게 중요한 대목을 은폐하기 위해서 엉터리로 조작을 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1991년 10월 22일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하기 위한 자리에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리에 저희 부부가 함께 나갔고 검사를 대신해서 참여 계장이 주도했던 질문에 대답했던 것은 남편의 대리인 자격이었던 저입니다. 질문과 대답이 끝난 후 제가 먼저 검토했던 것인데 정말 참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대로 기록된 것은 없었어요. 정말로 없었어요. 모두 핵심을 뭉개기 위한 기록이었고
무슨 자를 고치면은 이걸 핵심을 뭉개버릴 수 있는지 그들은 그것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연륜을 갖춘 5년 10년 이렇게 15년 연륜을 갖춘 사람들일수록 아주 조작하고 왜곡하는 데만 아주 그냥 대단히 유능하죠. 그런 면에서 아이고 당신들 실력 능력 하나도 부럽지 않고 그 연륜 경륜 다 엉터리다. 당신들은 검사도 아니고 검찰청 직원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생각만 깊어지더라고요. 모두 핵심을 뭉개기 위한 기록이었고 중요한 대목일수록 철저히 누락해버렸기 때문에 분명한 기록을 남겨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기억을 되살려야만 했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대목이 정말로 이런 식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고쳐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고쳐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조광수 검사가 고소인의 서명 날인이 끝난 후 황당하게 날조한 것이라고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교학사, 동서문화사와 유령출판사에 불과한 동학습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작정하고 저지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한 개의 사건으로 모아서 고소할 수 없었던 까닭은 1991년 11월 3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3통을 제출했을 때 진범인 교학사와 동서문화사에 대한 고소장을 진범의 교학사하고 동서문화사가 진범인데 그 두 사람의 거는 저에게 되돌려주고 바지 사장에 불과한 동학습에 대한 고소장만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엔 못 모르고 당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었구나, 잘못된 거였구나. 그리고 다시 제출하니까요. 그걸 병합을 하지 않고 전부 쪼개버리는 거죠.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법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강남경찰서는 14권의 전지물을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운 범죄 행각을 범죄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말이 되는 현실이었습니까?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도대체가 말이 되는 사법 현실이었어요. 현장에 검사만 매수하면 무혐의 처분을 틀림없이 받아낼 수 있는 사법 현실이야말로 교과서와 참고서를 주로 출판하는 대한민국 굴지의 교육 출판사가 너무나도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공공연히 획책했던 범행의 동기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적인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광수, 박정규, 정병두 검사가 범죄의 증거를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작정하고 저질러야만 했던 공문서, 검찰 수사 기록, 위변죄 및 동행사죄를 고소하기 위해 지검 조사의 부당성을 고발한다. 그때는 고소와 고발을 잘 몰랐을까요? 제가 고소투쟁을 시작했는데 고발한다가 아니고 고소한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고발한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하도 고치니까요. 하도 조작을 하니까 이건 조작 아니야.
내가 틀렸다는 걸, 네, 제가 틀렸다는 걸 제대로 네,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네, 아무튼지 간에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네, 정직하게 솔직하게 네,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을까? 네,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렇지만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네, 혼자서 네, 궁리를 해봐요. 네, 부당성을 고발한다는 제목을 붙였던 책을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아이고 네, 여기다가 네, 제가 네, 찾아놨었어요. 네, 요거예요, 요거. 네, 92년 8월 25일 네, 내 남편이 썼다는 건데 8월 25일 썼다는 건데 네, 제가 고소했던 거는 네, 저기예요. 저게 예, 제 남편 예, 작성 글씨가 아니고 7월 30일이에요. 예. 예, 고발한다는 네, 제가 작성한 게 맞는 것 같네요. 저거는 네, 한자로 썼다면 네, 고발이 아니고 발고죠, 발고. 네. 지검에 네, 부당성을 고발한다. 글쎄요. 네, 여기에다가 네, 지금 네, 8월 25일 날 작성했다고 해놨는데요. 92쪽짜리 책이에요. 이게 고소장하고 제가 제일 처음 네, 검사를 고소하기 위해서 저기예요. 네. 고발한다는 네, 제가 선택했던 네, 서류가 맞네요. 예, 고소인은 네, 고발이 아니에요. 고소지. 네. 고발이 아니고 네, 발고한다가 맞는 예, 표현일 것 같아요. 네. 고발은 네, 제가 쓴 단어 맞고요. 네, 그렇지만 네, 날짜는 네, 8월 25일 아닙니다. 7월입니다. 네. 별걸 다 고쳐놨어요, 도대체. 네. 무슨 적인가요? 예, 그 보복 심리가 있나요? 아무튼지 간에 네. 전부 네. 그렇게 왜 그렇게 별걸 다 고쳐놨어요. 보면은요. 첫째는 네. 제가 만든 그 책을 보면은요. 참 성장 속도가 빨랐다는 거를 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신이 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는 재미에 푹 빠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신선노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지간에. 네, 억울한 시간을 예,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고 아주 네, 신선노름 하는 거 정말 예, 제대로 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면서 제대로 신선노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남편이 그렇게 네, 축 늘어져서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그냥 네, 자기 자신 속이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네, 답답하고 네, 애달펐어요. 예, 제 남편부터 네, 구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소극적이고 소심적이고 제 남편 예, 그 저기가 네, 좌우명이 자기 자신만 속이지 않으면 된다예요. 근데 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속이기 위해서 네,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이 사람마저도 예, 이 지경인데 예,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고 여복할까? 또 네, 이해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터무니없는 조작을 예, 사전인데 예, 사건이라고 그랬네요. 사전에 철저히 네, 예방하기 위해 검찰의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등기우송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와 대학가에 함께 등기우송하는 전략으로 시종일관 하면서 저는 내 실력과 능력이 일치월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등등 네, 잃는 것보다 구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감을 갖게 됐었습니다. 하락 간창이 되기 위한 노력과 저작권 투쟁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검찰 왕국을 상대한 정면 전쟁을 통해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겠다는 의지로 시종일관할 경우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었으며 제 실력과 역량은 어디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네, 어디까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이거 그러니까요.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네, 열심히 배우다 보면 그냥 몇 달 훌쩍 지나 있고요. 그리고 제 실력 일취월장했다는 거 느끼게 되고요. 예,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검찰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검찰 왕국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검찰 왕국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유지하기에 검찰 왕국을 과감하게 막아서고자 하는 저에게 검찰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작정하고 제공할 것이 분명한 온갖 시련과 환란을 혹독한 훈련과 수련과 단련으로 고맙게 받아안겠다는 의지로 시종일관할 경우 저는 참으로 엄청난 것들을 줄줄이 깨우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생활인의 대열에서 완전 무결하게 떨려난 검찰 비리 피해자의 위치에 분명히 세워졌다는 사실이야말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 같은 기적으로 흔쾌히 받아안았습니다. 네, 굿못받아도 고마운 기적이더라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셨네. 아이고 고마워라. 네, 그렇다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무엇이고 전화위복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네, 원리 원칙을 원리 원칙부터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점검해 보니까요. 창창해, 제 앞날이 창창하게 열려 있더라고요. 꽉꽉 닫힌 게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희망의 햇불이 그냥 너무나 밝게 비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게 될 미래도 보이고요. 다 보이더라고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제대로 깨우쳐서 제 것으로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30년을 한결같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실한 지극정성을 제대로 바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했던 것인데 진실, 성실, 착실 다 제 거예요. 지극정성,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 가장 바람직한 법과 제도, 문화, 풍토 다 제 거예요. 검찰은 그런 거 다 싫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신들한테는 이게 쓰레기겠지만 저한테는 돈, 명예, 탐욕 그런 게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 그냥 착실히 소중하게 끌어모아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끌어모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갈고 닦아야만 했던 거죠. 나눌수록 커지는 문화적인 자산과 정신적인 자산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저의 30년 지극정성 및 초지일관을 아낌없이 제대로 바칠 경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읽고 두 번 읽으면서 뭐가 좀 맞듣지 않다면 고치고 그냥 이게 제 진심입니다 하면은 밀어붙일 것 같으면 밀어붙이고
정말로 네, 출사표를 만들어서 네, 그냥 다 뿌려버려야 될 그날까지는 생각하면서 어떤 출사표를 만들 것인지 심사숙고해야죠. 절대적인 절망일수록 절대적인 희망으로 바꿔버려야 하는 이유를 거국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제공됐건만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은 제각각 눈 감고 귀 막고 사는 길을 분명히 고수할 것 같습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고수할 거다. 네 말은 절대로 안 들어먹힐 거다. 우리가 고수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말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도 못하게 괴로워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표정이 절망을 향해서 가지도 않고요. 짜증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죠.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그럴수록 더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뺏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절대로 검찰이 못 뺏어가요. 당신들이 나를 그것까지 뺏어가야 돼.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의지와 결계까지 다 뺏어가야 돼. 갈 수 있어? 날 죽일 수는 있어. 그렇지만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내 의지, 결계, 투지 절대로 못 뺏어가. 못 꺾어.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는 내 거야. 3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저 혼자 중얼거리고 있어요. 또 글을 통해서 그런 거 계속해서 열심히 피력했고요. 도움을 구하기 위한 노력과 도움을 드리기 위한 노력은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은요 참 구차하고 비루하고 처참했을 거예요. 근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당당했고요. 내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뭐야, 깨우쳐야 할 게 뭐야, 그런 것만 생각하죠. 아 오늘 이런 거 배웠어.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야? 하루하루 그런 나날이었어요. 이런 거 배웠어. 이거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지? 도움을 구하기 위한 노력과 도움을 드리기 위한 노력은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임해야만 했던 처지로 내몰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게 이룰 데 없어서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없어서 저항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용감하고 과감한 저항을 분명히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느끼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확실히 잡아버리면 내 인생의 운전대예요. 내 의지, 투지, 결기가요. 내가 기획하고 계획하는 길을 씩씩하게 내달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 의지, 투지, 내 결기 똑바로 잡아버리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그냥 운전하면서 내 인생 내가 운전하면서 씩씩하게 내달릴 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획하는 길로 씩씩하게 내달릴 수 있다는 그런 걸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운명을 바꿀 게 아니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계속 해왔다면 바꿔볼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씩씩하게 내달릴 수 있다면은요. 그때까지 그 이룩한 연륜 깨우침, 구한 깨우침, 전적 무슨 실력 이런 것들 그냥 팽개칠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살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유익할 것 같다. 그런 걸 느낀 거예요. 너무나도 지겨워서 운명의 굴레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경우 다른 길을 개척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만 하는 고생길이 새롭게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검찰 비리 피해자, 네, 아주 지겹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리면은요, 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네, 짊어지고 가는 게 낫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온갖 지극정성을 다 바쳐야만 했던 나의 길을 더더욱 튼튼탄탄하게 개척해서 완성하는 것이 저 자신을 위해 훨씬 더 유리하고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 순간,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위해 유리하고 유익한 길은 무엇일까? 어떤 길일까를 네, 우리 모두를 위해 네, 유리하고 유익한 길은 어떤 길일까를 생각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네, 정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도대체 검찰 왕국은 누구를 위해 구축해야만 했던 물건입니까? 네, 물건이에요. 네. 검사다운 검사님들이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제각각 선의 경쟁을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검찰이 검사님들을 위해 가장 유리하고 유익한 직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권세와 위세를 공공연히 과시하면서 공공연히 네, 떠벌리는 네, 정관예우를 네, 공공연히 떠벌리잖아요. 네, 위세를 공공연히 가시하면서 전관과 현관이 협잡한 법조 비리를 전관예우라고 공공연히 떠벌리는 네, 여기서 네, 글자가 틀렸어요. 예. 떠벌리는 작금의 네, 작금의 검찰 문화 및 풍토가 검찰과 법조인을 위해 대단히 유익하고 유리한 부패구조입니까? 그것이 정녕 그것이 정답입니까? 네. 직장입니까? 네. 근무 환경입니까? 네. 대단히 유익하고 유리한 근무 환경입니까? 네. 근무 환경으로 바꿔보겠습니까? 네. 요까지. 일단 네. 요까지 네. 등록해 보겠습니다.